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중국 ETF, 중국 주식 이거 저평가다, 괜찮다 이렇게 외치는 유튜버 있습니까? 존 버나드만 진짜 중국 주식 앞으로 저평가고 지금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성이 좋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주식, 중국 기술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시대인데 둘이 잘 갈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미국과 중국을 같이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에이 중국은 아니다. 예전을 봐라."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끝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이 괜찮다는 거 그리고 금 얘기도 했었잖아요. 금도 좀 잘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중국 주식도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뭐 존버 말이 다 맞아 들어가죠. 거의 뭐 촌철살인급으로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자, 상해 종합이 오늘도 1%나 올랐습니다. 진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에 이제 중국이 쫄지도 않고요. 그걸로 중국을 이제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을 때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마 협상을 통해서 잘 갈 것 같고요. 항생도 0.83% 올랐고 빨리 가야죠 지금. 미국 증시 뭐 보면은 뭐 구글이랑 테슬라랑 아마존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나 전기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요. 3.52% 올랐습니다. 3.52% 올랐고요. 요즘 보고 있는 차이나 반도체가 3.88%, 그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 야, 이제는 이제 직전 고점 또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 올랐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들어 눌러 간다. 지금 금현물이 그렇게 가고 있죠. 들어 눌러 했는데 지금 뭐 프리미엄 붙었나 봐요. 한국에서 프리미엄 붙고 지금 뭐 선물 뭐지? 금 시장 있잖아요. 금 시장 금 사이트가 한국금거래소인가? 그 사이트가 오전에 마비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진짜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가 금에 대한 이런 뷰도 계속 올려주니까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금도 해드려야죠. 네, 국제 관계, 미국과 중국과 막 여러 가지 국제 정세죠. 이것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봐드리고요. 그걸 왜 국내 언론은 제대로 못 보니까 국내 언론은 이상한 타령만 하니까 제가 그것도 봐드려서 해드리는 거고요. 네, 중국 전기차는 뭐 이거 거의 이제 제가 1티어죠. 거의 중국 기술이나 중국 차이나 전기차나 이거 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거 올라서 아마 나중에 오르면은요. 100만 유튜버든 50만 유튜버든 다른 유튜버들이 아마 숟가락 올릴 겁니다. "중국 주식이 이제 잘 나가네요. 중국 주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보니까요. 비아디가 지금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을 보니까요. 비아디랑 뭐 이런 게 지금 특히나 비아디가 선전에 상장된 비아디 있잖아요.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비아디 보니까요.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저 비아디 갖고 있다, 백주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백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났습니다. 63% 수익률이 났고 근데 중국 주식이 제가 비아디랑 테슬라를 두 개를 갖고 가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중국 주식이 100주씩 거래라서 그리고 홍콩은 500주씩 거래라서 이 거래가 힘듭니다. 거래가 힘들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그래요. 한 주씩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요 더 많은 중학개미들이 나와서 투자를 할 텐데 이 비아디 좋은 주식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10년 전부터 투자했던 좋은 전기차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할 수가 없네 쉽게. 물론 100주씩 거래하면 됩니다. 가격이 좀 되지만 여러분들이 100주씩 거래하고 싶다 하면은요 이게 100주면 한 620만 원 좀 넘겠네요. 그래서 62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 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저는 비아디 예전부터 괜찮다고 추천드렸는데 6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자 그냥 제 투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일기장처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며칠 전에 몇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한 그 차이나 옵저버라고 그 유튜버도 뭐라고 해야죠? 비아디가 빚이 많다. 부채가 뭐 1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파헤치는 영상도 찍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그런 거 올려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의리로 시청을 한 3번씩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잘 안 올리는데 홍콩 본사에 지금 GMT 홍콩에 본사를 둔 GMT 리서치가
뭐 비아디에 대해서 뭐 부채가 많다. 그런데 이거 부채를 알고 보니까요. 이 대금 결제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현대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들 좀 밀어 놔요. 근데 이걸 밀어 놨다고 이게 다 부채로 잡히고 뭐 "악성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제2의 에버그란데 헝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상한 기사를 내놓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아디가 상한가를 갔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아디 지금 보면은요. 작년에 425만 대를 팔았죠. 이제 올해는 뭐 몇만 대지? 500만 대가 넘을 거라고 550만 대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 정도 뭐 넘게 판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아디 이 성장세를 한번 보세요. 2020년도에 몇 대를 팔았냐면요. 44만 대를 팔았어요. 44만 대를 팔았는데요. 24년에 불과 5년 만에 5년이나 4년이나 4년이라고 해야 되나? 4년 만에 420만 대를 팔았습니다. 거의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체 그냥 저는 '도박이라도 한번 뭐 그냥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랑 같이 비아디가 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이것도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그래서 비아디 분석도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해 보고요. 그다음에 니오에서 AI 로봇견 프로젝트 연구팀을 구성을 했다 했는데 이게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 볼 때 아마도 암암리에 비아디도 그렇고요. 니오도 그렇고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로봇을 다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니오는 이게 밝혀지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니까요.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에 따르면 니오 모멘타의 전 알고리즘 전문가인 쉬 강이 뭐 이걸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니오에서 한 20명 정도의 연구 팀원이 있어서 로봇견, 사족 로봇견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샤오펑이나 니오토도 AI 쪽에서 지금 계속 분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샤오펑도 AI 로봇 아이온이라고 해서 아이온 아이온을 출시를 했고 리오토도 차량용 AI 보조 장치 뭐 리오토 메이트 뭐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더 AI 특히나 얘네들이 말하는 건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이 말하는 거는 전기차도 그냥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아디나 아니면은 니오나 리오토, 하웨이, 샤오펑,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말하는 거는요. 전기차 회사도 AI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참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아이오닉이 비아디가 들어오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봐봐요. 지금 아이오닉이 1,000만 원 싸게 판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차를 빼들었다. 이게 왜 좋겠어요? 아이오닉이 지금 5,410만 대가 4,438만 대. 이것도 따로 해야겠다. 따로 해 영상용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경쟁이 이렇게 좋다. 이 EV6가 5,060만 원인데 4,05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이렇게 경쟁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아디가 중국 전기차 뭐 침공한다,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장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전기차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참 좋아요, 참 진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AI 연봉 2.4억 딥시크 채용에 청소라도 할래. 중국 청년들 몰려간다. 야, 진짜 이런 기업이 딥시크 같은 이 기업이 한국에도 생겨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과연 생길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벤처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뭐 의사를 한다. 아니면 어떤 내가 BJ를 해서 BJ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 막 여자 BJ가 나와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큰일 났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진짜 정상이 아니죠,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국내 언론 기사도 보지만 외국 기사를 훨씬 많이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딥시크 보세요. 딥시크를 정부나 기업에서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면 뭐 거의 인증이 된 거죠. 딥시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이 역으로 봤을 때. 참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는 왜 딥시크를 못 만드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리주 로봇이라고 해서 이 베이징 자동차 오프로드 사업부에서 100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자동차나 니오나 아니면은 이런 로봇들이 이런 공장에 이 로봇들이 투입이 되면서 연간 200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주는 하웨이 하모니 OS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국의 AI 기술이 이게 알면 알수록 저는 저희나 아니면 제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딥시크가 뻥 터지면서 이제 이런 AI 분야 중국의 AI 로봇 분야도 아마도 각광이 받고
투자가 아마 더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 투자자들도 딥시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딥시크가 투자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상장도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딥시크 유사한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샤오미 이런 데 아마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훈련장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대 이상의 로봇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그래서 리주와 프리에, 테플러 이런 회사들이 하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 드려야 하는데 이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운전을 백날 책으로 글로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 봐야 그 운전감이 익혀지는 거죠. 수영도 똑같고요. 어떤 운동도 직접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번 봅시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런 개발한 가상 현실 공간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가상 뭐라고 해야죠?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상으로 훈련시키는 거랑 진짜 중력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마찰력을 받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랑 달라요. 여기에서 훈련을 시켰다 한들 직접 시키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고 왜냐? 육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관절이나 이런 게 다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50-60대 형님들 마음만은 청춘이잖아요. 근데 청춘인데 몸이 또 잘 안 따라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로봇들도 이게 계속 훈련을 통해서 움직여야지 이게 뭐 AI만 잘 갖춰진다고 이 피지컬 구현에서 그러니까 현실 이런 시대에서 현실 뭐라 하죠? 실제 공간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다음에 이 로봇 피지컬 AI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시청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조회수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자 화납니다. 제가 요즘 업이 돼서 지금 말을 좀 막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 년까지 1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여기에 연구를 시킬 거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인공적으로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작업을 하는 이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로봇들이 얼마나 더 진화해서 잘 나올까?' 이 로봇계의 움직임은 뭐 이제는 거의 뭐 현실 구현이 다 되고 있죠. 차도 이렇게 발로 차도 중심을 잡고 대박입니다. 이 강목으로 때려도 강목이 부셔져도 이렇게 괜찮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트리 이거 만든 회사 CEO가 29살 때 이걸 창업을 했어요. 지금 34 살인가 35 살이라고 하거든요 CEO가. 이렇게 지금 튼튼하게 만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 중국의 기술이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도 여기 영상 한번 봅시다. 테슬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미래를 한번 꿈꿔 보는데요. 결국에는 테슬라도 나올 것이고 중국의 로봇들도 나올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펑 모터스는 자회사인 동펑 하웨이랑 전략적 협약을 맺어서 스마트카를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자율주행 1 티어라고 하죠. 1 등이라고 하죠. 1 등은 제가 봤을 때는 하웨이 같습니다. 그 아래는 샤오펑이 될지 아니면 리오토가 될지 샤오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 위는 확실하게 하웨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하웨이가 제일 잘 나가고요. 하웨이랑 그러니까 계속 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원래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하는 업체가 하웨이가 되고 있고요.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하는 이런 회사가 어디예요? 샤오미죠. 샤오미가 진짜 애플이 하고 싶은 꿈을 샤오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중국이 무서워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즈테크, 아지봇도 이게 또 나와서 링시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나와서 이게 큰 로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샤오펑에서 나온 모나 M03 있잖아요. 센트리 모드. 이걸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드는 차량 주변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영상을 볼게요, 여러분들. 샤오펑 그냥 어떻게 생겼냐? 샤오펑 모나 03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겼죠.
샤오펑 모나 03이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냐면요. 엔트리 가격이요.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전기차가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세단이 나오는데 2,200만 원이다. 2,200만 원 진짜 말 다 했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2,20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이거는 다음에 리뷰를 또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10km 버전이 2,235만 원, 620km가 2,400만 원, 그다음에 580km 맥스가 이게 아마 모터가 좋을 거예요. 이게 2,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모나 샤오펑 모나 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까지 업데이트가 됐다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기능이 우리나라 현기차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에 없잖아요. 이 실시간 모니터링 누가 찾아오면 이렇게 감시가 뜨는 거예요. 누가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누가 옆에 내린다 하면은 이런 게 다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콕해서 도망가는 애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샤오펑한테 충돌을 하면은 이런 게 다 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이 간대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축구를 하다가 공이 잘못해서 이쪽 본네트로 가면은 바로 알림이 온답니다. 지금 뭐 충격이 가해졌다 해서 알림이 오고 이게 주변 이런 환경이 다 찍힌다고 하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얼마냐고요? 2,200만 원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능 만약에 우리 국산 전기차에 끼면은 얼마 달라고 할까요? 옵션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런 딥시크 같은 전기차에 딥시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이 커스텀한 거라는데 귀엽죠? 샤오펑의 M03 이게 커스텀한 거라는데 이렇게 귀엽게 나오고 있다. 젊은 감각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2,200만 원 전기차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샤오펑이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M03, 모나 03 이거 들고 오면은요 진짜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진짜 초토화된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가 들어오면은요 3천만 원에 들어와도요 초토화돼요. 자 이 기능에 3천만 원도 진짜 혜자인데 2,2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중국 전기차에 안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걸 아는데 이런 걸 백날 얘기해 줘 봤자 국내 언론들은 얘기를 안 하고요. 국내 유튜버들도 모르고요. 국내 뭐 2차 전지 아니면 전기차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냥 개소리만 해요 진짜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참 걱정이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4년 제가 시장 분석도 또 이거 가져왔는데요. 하이브리드랑 ER-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ER-EV가 주행 연장형이거든요. 그다음에 BEV 이게 3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성장률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각각 88%, 79%, 15%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여전히 점유율이 57.9%를 차지했지만 이는 20년 대비 23.7%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ER-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성시대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ER-EV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계속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보세요. ER-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게 계속 유행이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전기차의 증가세는 쪼금 둔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위안 플러스가 이전 모델에서 이제는 업데이트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아토3죠. 이게 아토3인데 25년형 버전에는요. 이게 자율주행이 아마 탑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 무섭습니다. 자율주행이 탑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브랜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1%를 차지했고요. 5년 동안 2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자체 국산 브랜드들이요. 근데 반면에 합작 브랜드들 있잖아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BMW 이런 데가 제품 출시가 뒤처져지면서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 원래는 중국 법인이 60%였는데 2020년대는 그리고 합작이 40%였는데요. 이제는 합작이 19%고 중국이 지금 81% 차지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야 이렇게 비아디나 리오토나 아이토, 아이온 이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의 이 신생 업체들도 이 거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비중이 거의 100%가 이렇게 되니까 이 내연기관을 못 버린 이 업체들 폭스바겐, BMW, 부익, 토요타, 볼보, 혼다, 아우디, 벤츠, 기아, 마츠다 이런 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신차를 전기차로 못 내놓으니까 계속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단이랑 아마 SUV 이런 지금 경쟁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10대 중에 6 대가 SUV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10대 중에 4대 뭐 이렇게
모델이 SUV가 10대 중에 4 대군요.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단 중에서는 시굴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비아디의. SUV는 여전히 올타임 하이. 지금 테슬라의 모델 Y가 역시나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MPV는 비아디의 덴자 D9이 가장 잘 팔리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친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차 시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테슬라는 24년에 매출이 3% 감소했지만 2위를 유지했습니다. 리오토와 아이토도 상위 5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볼륨에서 이 생산량에서 20년도에도 비아디가 1 등이었고 꾸준히 비아디가 1 등을 하고 있는데 비아디의 이 생산량이 테슬라를 훨씬 뛰어넘었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도 비아디가 4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울링이 이렇게 나와 있고 리오토가 이렇게 올라왔고 아이토가 이게 하위 합작 브랜드인데 아이토가 이렇게 올라왔고 리오토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CATL과 비아디가 전력 배터리 시장에서 24년도에 용량의 70%를 차지했고요. 더 많은 제조업체가 LFP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LFP 대세는 맞다. 그러면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LFP를 빨리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돼요. 지금 중국만 봐도 지금 비아디랑 CATL이 거의 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LFP 비중만 봐도 79.8%, NCM이 20.2%. LFP 지금 성장세가 20년대에 38%에서 79%까지 거의 5년 3년 4년 5년 만에 거의 2 배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예상을 못하고 우리나라는 대체 뭘 했을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렵다니까요. 존버님 지금 10,000원 이하로 2차 전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좀 몇 개 기업들이 더 망하거나 아니면은 LFP를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을 할 때 그때까지 아마 암흑기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이거 예상도 한번 해 드려야겠네요. 2차 전지 회생 방안해서 이것도 한번 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월 24일 하루만 해도 니오의 배터리 교환 횟수가 1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인정보 하지만 이거는 동의를 받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 빅데이터를 모아서 얘네들은 이런 걸 분석을 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빅데이터를 얘네들은 다 모으고 자율주행 테스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나 어떤 에러가 났는지 어떤 고장이 났는지 ICCU가 터졌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터지면은 몇 건인지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니까요. 이게 저장이 되면서 이걸 계속 개선하겠죠. 샤오미나 니오나 비아디나 샤오펑이나 하웨이나 이오토나 다 이런 거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과연 이걸 할까요?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속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가격대별로 비아디가 지금 1 등을 하고 있고 비아디가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4천만 원대 이상에서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가 차량에 있잖아요. 고가 차량에서는 역시나 내연기관 이 차량들이 거의 이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그다음에 8천에서 1억 사이에 지금 아우디나 벤츠가 이게 잘 팔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니오토가 지금 침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하웨이에 M7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1억 넘는 차량 있잖아요. 1억 넘는 차량에서는 하웨이의 M9이 거의 압도적으로 1 등입니다. 대단하죠? M9 저 이거 진짜 제 드림카거든요. 만약에 하웨이의 M9이 들어온다고 하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요. 바로 시승해 보고 바로 사고 싶습니다. 진짜로. M9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여 드리겠지만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차량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모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내 전기차가 최고인지 알고 테슬라 다음으로 국내 전기차인 줄 아는데 제발 꿈 깨세요. 제발 그런 거 꿈 깨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아디는 하웨이의 ADS 그러니까 아이다스 이게 뭐냐면 하웨이의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냐? 팡청바오 시리즈의 바오 8에 이거를 탑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웨이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시승해 보고 사 볼까? 사 보고 싶다. 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일본 전용 설계한
전기버스 J7, J7을 첫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상용차에서 일본 시장을 10년 동안 10 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상용 시장 진출한 이후에 10 주년이 됐다고 하고요. 24 년에 그 EV 시장 일본의 EV 시장에서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점유율이 일본에서 전기 시장에서도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전기버스를 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12월 수출 돌파구를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브라질에 1만 대를 팔았고 멕시코에 8만 대, 터키에 6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모두 처음으로 한 달 만에 1000 대가 넘었습니다. 호주는 1993 대, 태국은 1467 대, 영국은 1455 대에 1000대 이상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중국의 태양광도 지금 계속 태양광 이런 중국이 무서운 게 AI도 하고 있고 이 친환경 태양광 이 개발도 엄청나게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목표치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목표의 200%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 이게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하게 태양광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 봤을 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을 다 합쳐도 중국을 못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으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이 태양광 발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보면은요. 금속 절단기 공구가 전년 대비 35%,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차는 43.2% 증가를 했고요. 발전기는 17.9%, 태양전지는 20.7%, 하이테크는 7.9%, 회계연도 대비 8.9% 증가를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망한다, 망한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링크앤코 청두 공장, 링크앤코 이게 지커 자동차거든요. 여기에 청두 공장에 유비테크의 로봇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커 S 휴머노이드 로봇과 F1200S 이 포크리스트가 협업을 해서 이게 F1200이 S인가 봐요. 이거랑 협업을 해서 아마도 이런 부품 창고 작업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테크 로봇은 이미 다른 지리 계열사에 운영이 되고 있다. 계열사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인간형 로봇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참 무서워지고 있다. 이게 얘네들이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개발이 될까? 얼마나 싸지고 얼마나 개발이 될까? 그러면은 우리 택배 상하차나 아니면 우리 뭐 진짜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일자리가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창 총리 있잖아요. 리창 총리가 AI 딥시크의 양원펑을 만나서 로봇 공학이나 바이오, 첨단 소재, 드론 분야에 이런 거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 AI를 어떻게 개발할까? 딥시크 창립자죠. 창립자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AI를 개발해서 이런 사람이 총리랑 만나서 이런 R&D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만 갔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미래는 이미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에 투자하지 말라. 국내에 이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해 보는 거고 자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AI 산업의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26 년도에 264억 달러나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이 AI 산업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진짜 기대가 되고 비아디가 24 년에 차크 수출 있잖아요. 픽업 트럭 차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도 올려 놨는데 한 번씩 비아디 샤크라고 검색을 해서 돈 버나드 유튜브 한번 영상 봐 주세요. 리뷰를 했는데요. 11,000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12 월에는요. 3,410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올 모터스와 JAC가 바로 뒤에 있다. 이렇게 뒤에 있고 그래서 BYD 픽업 트럭이 어디에 많이 팔렸냐? 주로 멕시코에 판매가 되었지만 호주, 뉴질랜드, 태국, 브라질에도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시장과 모델로 추가가 될 것이다. 이게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캠핑러들 진짜 미칠 겁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고 V2L이 되고 이 전기차 이런 기능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캠핑족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 국내에 들어올지는
미지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중국화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어려움에 처한 타사의 공장을 생산 라인에 인수하도록 허용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유럽의 일부 공장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룬 엄청난 승리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저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신자유주의 무역 경제 이론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고,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 우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중국이 이게 무서운 건데, 어떤 기자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박사님들은 다 중국이 관세로 그다음에 과잉 생산으로 무너질 것이다 다 했는데 공범은 아니라고 했죠. 그거 아니다. 과잉 생산 아니고 얘네들이 무너질 거 아니까 미리미리 생산을 하는 거고, 아마 무너지면 인수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계속 엄청나게 돈을 벌고, 오히려 폭스바겐이나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공장을 줄여가고, 그 공장을 중국이 인수해서 다시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나중에 또 읽어 드릴게요. 이게 쭉 한번 읽어 드리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산업화된 적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로우 엔드, 미드 엔드, 하이 엔드 제품을 만드는 데 능숙하다. 중국의 전환기,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 전환기는 많은 산업에서 대량의 인간 노동에 의한 수요가 끝나갈 무렵 2030년, 35년경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즉 중국은 인간 노동을 통해 발전한 마지막 주요 경제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중국이 이 흐름대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이제 중국을 따라올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중국은 인간 노동을 통해 발전한 마지막 주요 경제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면 자동화와 AI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국가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21세기 발전을 인류 발전의 대표로 보고,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이 쭉 이런 사회주의 이것까지는 조금 간 것 같고 중국봉이 들어간 것 같고, 여튼 중국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무서워지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로 더 무서워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노버가 지금 6비트의 로봇 강아지가 남극의 영하의 60도에 작동을 한다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또 이런 극한의 온도에서 자동차랑 로봇이랑 이런 거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비테크가 또 올해 자동차 업체로부터 폭스콘, 물류회사 SF 익스프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간형 로봇 워커S 시리즈를 500대에서 1000대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의 60%는 워커S2가 됩니다. 최종 목표는 모든 가정에서 로봇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산업용 로봇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다 나와 있고요. 기아디의 T9R 순수 전기 중장비 트럭이 싱가포르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0대를 이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도 이렇게 진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년에 다양한 수출 성공을 발표한 비아디는 싱가포르 전체 매출 1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였고요. 그다음 필리핀 전기차 유형이 가장 많이 팔렸다. 그래서 아토3는 그것은 브라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브랜드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에서 연간 판매량 1위 이렇게 지금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그룹의 지커 자동차는 호주에서 15,000번째 수출 차량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커는 올해 해외 시장 100개 시장과 70개의 서비스 센터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 호주,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이집트 등 40개 이상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에서 주차 공간까지 엔드 투 엔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샤오미의 HAD에 대한 다중 사용자 테스트, 모든 시나리오에 걸친 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 지능형 자율주행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얘네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테스트되면서 엔드 투 엔드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엔드 투 엔드 기능이 나중에 이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죠? 운전을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겠죠? 이 기능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죠? 도시명 자율주행 기능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기능이 계속 나온다는 게 앞으로 진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섬세해지고 이런 주행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주행의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은 또 다른 이런 경제가 또 생기겠죠.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그런 게 참 기대가 됩니다. 이런 주행도 가능하고 또 이제 주차까지 엔드 투 엔드 주차까지 이렇게 가능해지게 된다.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는 이거 주차 안 된다면서요. 주차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얘네들은 지나가자마자 주차 라인을 파악하고 주차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섭다. 샤오미의 이런 것도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는 지금 13개 사업자와 충전 네트워크 협력을 맺어서 102만 개의 충전소가 지금 샤오미 충전 맵에 가입되어 있고 365개의 도시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샤오미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2월 10일 날이요. 7시 30분에 심천 본사에서요. 지능형 전략 출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아이 오브 갓, 그러니까 신의 눈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아디에서 연구한 거를 공개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네요. 지금 2월 10일 날 공개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 비아디에서 차세대 이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인텔리전스. 이제 비아디도 자율주행을 자체 모델을 생산을 하겠다. 이 하웨이에서 빌려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자체 모델을 생산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비아디가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주가가 그래서 오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가겠고,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 남극에서 지금 아까 레노버가 이거 테스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남극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 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더 커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봤을 때 비아디가 지금 비아디가 아니라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보니까 괴리율이 9,80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하면은요. 만 원을 돌파하면 12,000원, 13,000원, 14,000원 또 가겠죠. 그러면 존버 유튜브도 떡상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도 떡상을 해야 되는데 진짜 10만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 안 한 사람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10만 되고 싶어요. 10만. 10만 돼서 제가 이 실버 버튼 있잖아요. 실버 버튼 받는 게 소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금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다 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은 진짜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이제 중국 주식이 뜰 거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국 주식이 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조짐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항생테크도 지금 올라갈 것 같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렇게 다 지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청해 주니까 이게 지금 광고 이런 뭐라고 하죠? 이 수익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고도 많이 봐 주시고 뭐 팬가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슈퍼챗도 많이 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요. 저도 열심히 살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차이나 전기차 빨리 올라서 많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